여러분들 5단원 생식과 유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세포 분열의 필요성, 세포 분열의 의의를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되는지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 5번이 됩니다. 왜냐? 세포의 수를 늘리게 되면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물질 교환에 유리하단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세포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얘를 내가 그냥 얘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사실 부피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므로 라고 했는데 얘가 틀린 말이에요. 부피가 표면적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게 되면 얘를 자르는 거예요. 얘를 분열을 시켜서 우리가 표면적 수를 더 늘림으로써 이제 이 표면적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왔다가 노폐물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염색체랑 유전자네요.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맞죠? 염색체는 유전 물질인 DNA로 구성되어 있다도 맞습니다. DNA에 있는 각각의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하고요. 분열 전 핵 속에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분열 전에는 염색체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풀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DNA는 생물의 특징에 대한 여러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상동 염색체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지금 가랑 나가 뭐가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됩니다.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A랑 B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자, 지금 A랑 B는 A랑 B는 서로 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가와 나는 상동 염색체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시 가와 나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 한번 볼게요. 자, 얘네가 지금 요렇게 나중에 얘도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중기에 이제 배열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반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보라색 하나, 초록색 하나, 초록색 하나, 보라색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딸세포 하나에 보라색이랑 초록색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얘네가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과정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될까요? 그쵸. 두 번째는 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중기에서 라, 갈라지는 가, 그리고 마지막에 체세포 분열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가 시기는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배열되는 거는 라 중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나 시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아니죠? 다시기에 DNA 양이 2배가 된다. 아닙니다. DNA 양이 2배가 되는 게 언제가 되겠죠? 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라 시기에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처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처음 나타나는 건 언제다? 전기, 다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 시기에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진다. 맞는 내용이 됐죠. 6번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 과정을 선생님이 수업으로 이제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파 뿌리에서 뭐를 관찰하는 거다.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세트산카민 용액은 뭐냐면 이 양파 뿌리의 안에 들어있는 핵을 염색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관찰이 잘 되게끔 해주는 용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부침은요, 뿌리를 이렇게 찢는 거죠. 찢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관찰이 잘 되게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휴지를 물에 뭉쳐가지고 동그랗게 모아놓은 것을 나무젓가락으로 찢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름종이로 누르는 이유는 내가 여기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유리판을 얹었죠. 자, 그래서 얘를 덮개를 씌우게 되면은 안에 있던 용액들이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닦아주면서 눌러주는 효과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핵이나 염색체가 붉게 염색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나는 세포를 한 겹으로 펼치기 위한 과정이다. 맞습니다. 다는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요게 이제 틀린 거죠. 다가 아니라 뭐가? 나에서 조직을 연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완전 모르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안 할게요. 그리고 5번. 양파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파 뿌리를 통해서 체세포 분열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 분열 2번 연속으로 일어나고요.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결합했다가 분리되는 게 감수 1분열에서 나타나죠. 세포 분열 전 DNA 복제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DNA 복제 일어난다.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8번. 그림은 감수분열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감수분열은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이 A가 나타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합된 상동염색체가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가에서 얘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상동염색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결합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DNA가 복제되면서 빨간색이 두 가닥으로 늘어나고 파란색도 두 가닥으로 늘어나서 얘네가 상동염색체가 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붙은 게 A가 되겠죠? 자, 결합된 상동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에 나타난다. 맞고요. 나의 유전물질의 양은 가의 2배이다. 자, 지금 나는 가에서 2배 복제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다라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요 맞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라의 염색체 수는 마의 염색체의 2배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요 라랑 마는 이제 감수 2분열에 해당하는 거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똑같습니다. 그쵸? 그림이 달라 보이지만 염색체 수가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포 분열 결과 딸세포에는 상동염색체 중 하나만 있다. 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에서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체세포인데 얘가 감수분열에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염색체는 몇 개 있는 거죠, 여러분들? 6개가 있는 겁니다. 그쵸? 염색체 6개가 있고요. 감수분열을 했으면 3개로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염색체가 3개 있는 경우가 뭐죠? 일단 1번은 있지만 얘는 초록 색깔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빠지고 얘는 염색체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틀리고요. 얘 3개, 얘도 3개. 얘는 5번은 빨간색이 없네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3번이랑 4번 중에 여러분들 뭐가 정답이 될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얘네가 지금 파란 색깔 2개가 상동염색체고요. 그리고 얘 2개의 상동염색체, 얘네 2개가 상동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감수 1분열 때 일단 먼저 서로 쪼개지게 되고 그리고 감수 2분열 때 한 번 더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 세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횟수 감수 분열 2회고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상동 염색체 결합. 얘는 결합하지 않죠? 여기서 결합하는 거고요. 딸세포 수가 4개가 됩니다. 분열 결과는 둘이 완전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란은요, 정자랑 난자가 만들어져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중에서 일단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자, 그러면 수정란이 초기 발생할 때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세포수가 가장 적은 게 라예요. 그리고 점점 분열을 하는 친구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마지막에 5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라나 가다마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2번 그 다음에 라는 나날이 2회 일어난 상태이다. 라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한 번 쪼개진 거야. 한 번.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가와 나에서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같다. 맞습니다. 염색체 수는 똑같이 그냥 사이즈만 줄어드는 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수정란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을 나날이라고 한다. 맞죠? 빨리 쪼개지는 거 나날이고요.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보다 빠르다. 맞습니다. 세포의 수와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 나날이 진행되면 수만 증가하고 크기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기 전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답이 되겠고요. 나날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조직과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정란이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유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순종은 대립유전자를 한 개만 지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문장은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립형제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쵸? 사람도 뭐 쌍꺼풀이 다르고 손톱 모양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대립형제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냐라는 건 그 하나만 이제 지니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순종이어도 뭐 당장 2번을 한번 볼게요. 유전자형이 AADB인 개체는 잡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순종입니다. 자, 순종이 얘네 두 개가 같은 게 순종인 거죠. 얘네 두 개 같은 게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A랑 B는 서로 그냥 종류가 다른 대립 유전자, 대립 형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처럼 봤을 때 1번 문장은 틀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표현형이 같으면 유전자형은 항상 같다. 아닙니다. 4번. 완두씨의 모양이 둥근 것과 색깔이 노란 것은 서로 대립 형질이다라고 돼 있는데 모양이 둥근 거랑 색깔이 노란 것은 완전히 틀리죠. 그냥 뭐 대립 형질이고 서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독립된 형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크기나 모양과 같이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델이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다. 맞고요. 유전인자는 염색체에 존재한다. 사실 우리가 유전 정보가 염색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 맨델 아저씨가 세운 가설은 아니에요. 맨델 아저씨는 이 염색체에 대한 정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고요.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된다. 맞습니다.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다른 경우 두 유전인자가 모두 형질로 표현된다. 이 무슨 얘기냐?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각각이 형질로 표현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니죠. 이 중에 우성인, 둥근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5번.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노란 완두랑 초록 완두를 이제 교배를 할 건데요. 먼저 여기 생식세포를 보면 라지와이 중에 반만 들어가죠? 얘도 스몰아이 중에 반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뭐죠? 얘가 아니라 라지와이 하나. 나는 스몰아이 하나의 유전자를 지닌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C의 색깔이 노란색인 것이 우성이다. 맞습니다. 자손 2대에서 노란 완두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노란 완두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두 개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손 1대의 유전자형은 이 노란색한테는 RY를 받고 초록색한테는 RY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정리해서 쓰면 RRY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또 이제 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손 2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뭐가 있을까요? RY 하나 나오겠고 RY 나오겠고 이렇게 네 가지의 생식세포 종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손 2대에서 노란 완두와 초록색 완두의 분리의 비는 1대1이다. 분리비는 1대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란색은 우성이고 초록색은 열성이죠. 그래서 이때도 3대1의 비로 나타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완두씨 모양 형질과 색깔 형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독립의 법칙이다. 라고 하죠. 5번. 자손 2대에서 둥글고 노란색. 얘네의 비율은 9대 3대 3대 1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자손 2대에서 총 3,200개의 완두를 얻었대요. 이때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는 이롱산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9대 3대 3대 1 중에서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가 1에 해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3,200개 중에서 전체 비율이 몇이죠? 요걸 다 더하면 16인데요. 그 중에 1을 차지한다라는 얘기니까 계산을 해보면 20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구림은 둥글고 노란 완두랑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를 교배해서 얻었대요. 자, 이때 가랑 나는 모두 순종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둥글고 노란색은 우리가 라지 R과 스몰 라지 Y 라지 Y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주름지고 초록색은 무조건 뭐예요? 뭐야 얘는? 얘는 다 열성이기 때문에 얘가 발현이 되려면 실제로는 얘는 요런 형태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가는 아니에요. 가는 대문자랑 그 소문자 같이 있어도 대문자가 발현이 되면 우리가 둥글고 노란색이라는 그런 표현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금 주름지고 노란색을 한번 볼게요. 주름지고 노란색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스몰 r, 스몰 r, 라지 y,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스몰 y를 밖에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요 스몰 r을 어디서 받았냐는 거죠. 하나는 얘한테 받았다 치면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 그쵸? 얘한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잡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름지고 초록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스몰 y 누구한테 받았겠어? 하나는 얘고요. 하나는 얘한테서 받은 거죠. 그래서 가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어버이가 무조건 순종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순종이면 문제에도 이제 순종의 완두를 교배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가에서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맞는 내용이죠. 멘델의 유전 원리 중 독립의 법칙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 색깔이랑 모양은 서로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와 자손일 때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지금 둥글고 노란색이지만 여기 나에서 무조건 스몰 r과 스몰 y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인 3번이 되겠네요. 사람의 유전현상 연구하기 어려운 까닭 너무 쉽죠. 자유로운 교배 불가능하고요.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많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 볼까요?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는 거는 우리가 쌍둥이 연구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계도 분석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가계도를 볼 때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 부부가 컬러가 같은 거를 찾으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얘네가 지금 부부가 둘 다 주황색인데 자식 중에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얘가 우성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먼저 알고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유전자형을 따져볼게요. 우리가 그냥 라지 A, 스몰 a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성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네가 둘 다 어떻게 이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얘네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우성이어야 되니까 라지 A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자식들은 유전자형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죠?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조개가 있는 것이 열성이다. 얘는 틀린 거죠. 보조개 없는 게 열성입니다. 보조개는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 유전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는 어머니에게서 보조개가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가를 또 봐야겠네요. 어머니는 근데 지금 보조개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조개 없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나의 유전자형은 잡종이다. 순종이죠. 스몰 a 같이 있으니까. 자, 이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총 2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친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라지 A, 스몰 a가 같이 있을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얘 잘 모르겠죠. 얘는 지금 엄마한테서 무조건 스몰 A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요 아빠는 이걸 수도 있고 요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얘 틀렸고 답은 2번이다. 모르는 사람은 3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와나가 결혼하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에게서 보조개가 있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가랑 나랑 결혼해서 얘랑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날 때 보조개가 있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뭘까요? 얘한테 이거 큰 거 받고, 얘한테 작은 거 받고, 그리고 얘한테 작은 거 받고, 얘한테도 작은 거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엄마랑 아빠한테 다 이제 빨간 색깔 스몰 A를 받은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엄마한테 이제 스몰 A 빨간 색깔을 받고 아빠한테 뭘 받는 거예요? 그쵸? 라지 A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라지 A를 줬을 때 엄마가 요 빨간 색깔 스몰 A 말고 요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그래서 요런 경우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아빠한테서 빨간 색깔 스몰 A를 받았어요. 되려. 그리고 엄마한테서는 빨간 색깔 스몰 A가 아니라 보라 색깔 스몰 A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식세포가 유전될 때는 반씩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란 얘기예요.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보조개가 있다라는 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50%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